네, 방금 여기 자동 복구 파일 위치에 있는 이거를 우클릭하셔서 복사를 하시고, 어, 새 폴더 혹은 내 컴퓨터와 같은 이런 폴더 창에 가셔서 이 부분을 컨트롤 V를 누르시거나 여기를 우클릭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수정한 날짜별로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문서를 살려낼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장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옵션 탭에서 여기로 들어오셔서 이 부분을 복사하고 내 컴퓨터를 들어가서 음, 여기에다가 주소를 복사해서 컨트롤 V를 누르신 다음에 이 부분을 누르시면 원래 저장이 됐던 그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작업을 하던 파일로 복구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5분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보통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시다 보면 작은 프로젝트 같은 거는 금방금방 저장이 되는데 슬라이드가 100장, 200장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파일이 무거워지게 되면서 1분에서 3분 정도로 저장을 하게 되면 안전성에 있어서는 좋지만 작업을 하는데 계속 저장이 되면서 약간의 3초 정도의 버퍼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내가 작업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한 5분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5분이 넘어가게 되면 한 10분 정도 되다 보면 그만큼의 안전하지 못하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로 세팅을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릴 게 네, 고급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급 탭 보이시죠? 고급 탭에서 여기 실행 취소 최대 횟수라고 나와요. 이게 최대 횟수가 150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시다가 뒤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뒤로 가기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아마 초기 세팅이 20 정도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0 정도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20번밖에 뒤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최대값인 15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하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많이 되돌아갈 수 있으니까 작업하시는데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옵션 세팅을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이제 또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 작업 속도 올리는 이 세팅 중에서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이게 가장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하나만 가르치라고 하면 저는 이 기능을 가르칠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이 홈 탭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누르시고 아무거나 있는 곳에서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저는 이미 여기에 지금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 지금 제가 마우스로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이곳 보이시죠? 이렇게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빨간색 네모로 표시해둔 리본 메뉴 아래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표시라고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아래에 이렇게 아래 좌측에 새로운 메뉴가 하나 더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실 때 주로 많이 작업하시는 것들을 따로 빼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작업을 할 때 텍스트 상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여기서 삽입에 들어가서 텍스트 상자를 누르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그런데 대기실 한 번 더 보고 수락 한 번 더 하고 이어갈게요. 네, 그런데 여기 있는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 상자 자주 쓰시는 기능들을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추가 요거를 한번 누르시면 여기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메뉴바에 새로운 게 하나가 생깁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굳이 삽입 가서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를 찾아서 누르실 필요 없이 본인이 평소에 자주 쓰시는 거를 이렇게 눌러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여기에다가 놔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를 따라서 어, 같이 적용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먼저 하실 게 여기 텍스트 상자 삽입에서 삽입 탭 들어가시고 텍스트 상자 우클릭하셔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추가라고 이렇게 누르시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생길 거예요. 요거 하나 같이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홈 탭에서 어떤 걸 할까요? 정렬 부분을 우클릭하셔서 이것도 똑같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를 해주세요. 이제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리고 저장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자주 쓰시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꼭 제가 쓰는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작업에 편한데 여기 도형을 하나 일단 누르시고 방금 적용을 했던 정렬 부분 있잖아요. 정렬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정렬 부분을 가운데 맞춤 그리고 중간 맞춤 이 두 가지를 정말 많이 써요. 요거를 먼저 이 정렬 중에서도 가운데 맞춤과 중간 맞춤은 따로 빼둘게요. 가운데 맞춤을 이거를 우클릭하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라고 뜰 거예요. 저는 이미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 글자로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요거 가운데 맞춤 그리고 중간 맞춤도 우클릭하셔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추가가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도형 개체 활용할 때 정말 많이 이용되니까요. 미리 한번 세팅을 해주시고 네, 이제 강의에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해놓을 게 이렇게 도형을 하나 클릭을 하면 그리기 서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리기 서식 이 부분에서 그룹화 있잖아요. 그룹화 이 부분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를 해주시고요. 지금 당장 따라오지 못하시더라도 이따가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채팅방을 보는데요. 미호님, 제가 조금 빠른가요? 그러면 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호님 혹시 처음부터 들으셨나요? 아니면 중간에 들어오셨나요? 말이 빠르면 조금 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일단 이렇게 몇 가지 저희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몇 가지 이렇게 추가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Alt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단축키처럼 쓸 수가 있어요. 단축키처럼 Alt를 누르시고 나서 이 번호를 누르시면 만약에 도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직접 이렇게 누르셔도 되는데 처음부터 보고 계시는데도 어렵군요. 그러면 조금 더 쉽고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Alt 키를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 숫자가 뜨면 그 숫자를 눌러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키보드 없이 Alt키를 누르시지 않고 마우스로 자주 쓰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끌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천천히 이해하기 쉽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메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메일을 미리 적어 드릴게요. 여기로 질문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수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옵션 세팅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강의에 들어갈 수 있는 세팅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객체 활용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객체 활용이라 하면 이 여러분들께서 자주 쓰시는 텍스트나 도형, 도형 등을 이제 활용하는 건데요. 그 활용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위에 옵션을 못 따라오셨더라도 이것만 해도 되게 빠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하려고 글을 쓰려고 텍스트 상자를 누르잖아요. 아까처럼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를 누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방금 빠른 도구 모음에서 끌어온 것처럼 여기다가 이 텍스트 상자를 누르면 바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뜰 수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보통 처음에 세팅을 해놓지 않으면요. 요거 원래 초기값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은 제가 이걸 바꿔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맑은 고딕, 이 글씨체에 검정색, 이거 전환이 안 됐네요. 맑은 고딕에, 맑은 고딕에 글씨체는 10포인트로, 컴퓨터가 조정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네, 됐네요. 이렇게 맑은 고딕에 검정색으로 10포인트로 이렇게 텍스트가 설정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물에서는 맑은 고딕이라는 글씨체는 안 쓰고 이 에스코어 드림이라는 이 글씨체만 쓸 거고요. 그리고 폰트 크기도 10포인트가 아니라 20포인트로 계속 쓰고 싶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를 할 때마다 이렇게 폰트를 바꿔주고 이 숫자 크기, 폰트 크기를 바꿔주기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세팅을 해둘게요.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걸로 쳤잖아요. 요거를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글씨체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 A 굴림 헤드가 보이네요. 저는 임의로 요거를 설정해서 해볼게요. 요거를 누르시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작으니까 20포인트로 하고 그리고 글씨 색깔도 저는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이걸로 기본 설정을 해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누를 때마다 기본 안녕하세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상자를 계속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이 방금 만들었던 박스를 누르시고요. 우클릭 오른쪽 클릭을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서 보이시죠?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 이 부분을 누르시면 여러분께서 이제 작업하실 때마다 텍스트를 이제 쓰려고 누르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하시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일일이 바꿀 필요 없이 여러분이 설정한 이 폰트와 글씨체와 그리고 글씨 크기 이걸로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부분 이해하셨을까요? 이렇게 넘어가시고 시간 관계상 이런 것도 폰트만 다르고 폰트와 색깔만 다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예제로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께서 이 글씨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 홈 탭에서 이렇게 글씨체를 키우시거나 그리시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글자를 뭐 35 이렇게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홈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이 박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
자판기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여기 보이시나요? 단축키 제가 그려놨는데 대괄호 있잖아요. 대괄호. 대괄호 부분을 이렇게 대괄호를 첫 번째 대괄호 여는 키를 누르시면 글씨 크기가 줄어들고요. 대괄호 닫는 부분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시면 이렇게 글씨체가 커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 작업하실 때 정말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고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대기실에 한 분 계시는 분 수락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컨트롤 키, 시프트 키, 알트 키, F4 키를 이제 활용하는 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판기에서 컨트롤 키, 시프트 키, 알트 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 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 파란색 네모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하실 때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을 하시면 이게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객체를 도형을 복사를 한다고 하실 때 컨트롤 C 복사하고 컨트롤 V를 누르셔도 되세요. 근데 직접 바로 클릭을 하시면서 옮기시는 경우, 복사해서 옮기시는 경우는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계속적으로 복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함께 누르고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함께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가로축으로 그리고 세로축으로 대각선으로 이탈하지 않고 이 선상에서 조용히 움직이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냥 시프트 키는 도형을 우리가 늘리거나 줄일 때 지금 정사각형의 사각형인데 크기를 늘린다고 했을 때 정사각형이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Shift를 눌러주면 정사각형으로 유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죠? 정사각형 비율을 유지하면서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원을 할 때도 크기를 줄였다가 키울 때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각형의 원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Shift 키와 컨트롤 키 아셨죠? 그러면 이제 Alt 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Alt 키는 어떤 때 활용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별이 지금 맨 꼭대기 위쪽에 있는데 이걸 방향을 조금 틀고 싶어요. 그럴 때 Alt 키를 누르시고 방향키 있잖아요. 양옆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옆으로 하시면 이렇게 방향이 움직이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3번 할 때 15도씩 움직이는데 이거는 보통 어떨 때 쓰냐면요. 여기 도형 상자에서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를 이렇게 15도씩 방향을 바꾸실 때 Alt 키를 누르시고 방향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 90도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비디오 중지하고 한번 대기실 수락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Alt 키와 컨트롤 키, Shift 키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내선과 눈금자, 스마트 가이드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안 보이죠? 이쪽 탭에서 보기 한번 눌러보세요. 보기를 누르시면 눈금자와 눈금선, 안내선 이 부분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눈금자와 안내선 이걸 누르면 저희가 이렇게 눈금자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안내선이 정가운데에 가로축과 세로축이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도형 같은 거를 활용할 때 어느 부분이 가운데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쓰는 경우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좋은 거는 아까 우리가 한번 정렬해서 한번 빼놨었던 객체 가운데 맞춤과 중간 맞춤을 이용하시면, 한번 눌러볼게요. 가운데 맞춤, 중간 맞춤 이용하시면 객체가 가운데로 이동하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맞춰서 갈게요. 그리고 이 스마트 가이드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텍스트에서 네모를 한번 삽입해 볼게요. 네모 사각형을 삽입해 봤을 때 이 객체를 여기 안내선에 갖다 대면 찰싹 달라붙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스마트 가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고 도형을 맞추고 싶을 때 이게 도형이 찰싹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도형을 편집하시고 정렬하실 때 좋은 기능이니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보기에 눈금선 이 부분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세밀한 정렬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눈금선도 켜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F4 활용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기서 이거 굉장히 시간 단축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는 팁인데요. 이러한 저희가 이미지를, 이 도형을 활용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미지를 만들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빠르게, 김금환님 안 보이시나요? 지금 다들 혹시 잘 보이시죠? 금환님께서 안 보이신다고 채팅을 주셨는데 지금 다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들 채팅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잘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를 따라서 만들어 볼 건데 사실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PPT 화면이 안 보이세요? 어, 잠시만요. 혹시 금화님 괜찮으시면 네, 다른 분들은 다 잘 보인다고 하셔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금화님께서는 혹시나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업은 그대로 진행해 볼게요. 이 이미지를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 이미지를 제작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대신 우리가 이걸 얼마나 빠르게 이제 제작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요. 여기서 F4 이 키가 정말 큰 활용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다시 저희가 만들어 볼 자리인데요. 여기서 하트를 먼저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홈 탭에 가셔서 여기 하트를 누르셔도 되고요. 이제 저는 방금 썼던 거라서 이쪽에 나오는데 원래는 기본 도형 쪽에 이쪽에 클릭하시면 하트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하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 때 똑같이 그냥 만드시면 비율이 깨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키를, 시프트 키를 활용하시면 비율을 유지하면서 하트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색상을 먼저 변경을 해놓고 조금만 더 줄일게요. 그리고 색상을 이제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 뜨거든요. 여기서 도형 채우기 부분에서 붉은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 여기 윤곽선 없음으로 하거나 같은 색상인 붉은색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윤곽선 없는, 선이 없는 형태로 이 도형을 만들게요. 그러면 이렇게 도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저희가 배운 것처럼 어떻게 하면 복사를 한다고 했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되는데 바로 옮기기에는 이 하트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누른다고 했어요. 이러면 더 빠르다고 했죠. 바로 복사를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컨트롤과 시프트를 같이 누르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계속 컨트롤 시프트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간격이 동일한지가 모르잖아요. 간격이 동일한지 알면서 빠르게 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F47을 활용하는 거예요. 일단은 한번 다시 컨트롤과 시프트를 활용해서 삽질을 이렇게 끌어와 볼게요. 이 정도까지. 끌어왔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맨 키보드 좌판에 ESC 키 있는 부분에서 F1, 2, 3, 4가 있잖아요. 거기서 F4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F4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되면은 하트가 5줄이 이와 같이 생기죠. 여기까지 잘 되고 계신가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렵지는 않아서 금방 잘 따라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5줄을 만들었으면 이거를 드래그해서 똑같이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누르고 그대로 끌어와 볼게요. 한 이쯤 놓아 볼게요. 이쯤 놓은 다음에 똑같이 F4키를 한 번 더 누르고 또 한 번 눌러 볼게요. 총 5번, 5개, 5 곱하기 5에 이렇게 25개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25개가 만들어졌죠. 이거를 똑같이 컨트롤과 시프트를 가지고 옆으로 쭉 끌어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똑같이 F4키를 한 번 더 누르면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복사를 하신 다음에 F4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총 3가지의 이렇게 하트 모양이 위와 같이 생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색깔만 이제 바꿔주면 되세요. 색깔만 바꿔주면 되는데요. 여기 하나를 먼저 눌러볼게요. 맨 우측에 위쪽에 있는 하트를 누르시고 이것도 더블 클릭을 하시면 그리기 도구 서식에 이렇게 불이 뜨는데 이쪽 서식에 들어가셔서 도형 채우기 이 부분이 도형의 색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하늘색으로 바꿔놨었죠. 이 샘플을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되세요. 하늘색으로 바꾸셨으면 이제 나머지 또 바꿀 색상을 가지고 이걸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나머지 하트들을 누르시면 같이 누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F4키를 그대로 누르시면 색상이 그대로 바뀝니다.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그러면 여기도 같이 해볼게요. 똑같이 이 부분도 누르시고 F4키를 눌러주시면 똑같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3번째는 파란색이 더 추가가 됐어요. 이것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맨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의 도형 색상을 다시 더블 클릭하시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 들어가셔서 도형 세우기 그리고 아까 파란색이었죠? 파란색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 4개였죠? 이쪽 위쪽 4개, 아래쪽 4개, 이 부분만 바꿔볼 건데,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이 4개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F4키, 그리고 또 아래쪽에 4개만 드래그를 하셔서 F4키.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빠르게 금방 만들게 되죠.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걸 지금 보고 나서 여기까지 옮겨가는 데에는 여러분들께서 따라 하시더라도 이 기능을 익히시고 따라 하시면 사실 1분도 안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러겠죠? 이렇게 하트를 하나 만들고 이쪽으로 복사해서 옮기고 나서 F4키 3번 누르시고 또 아래로 F4키 그리고 이 한 블럭을 또 3개로 만들고 나서 색상만 또 입혀주면 되는
되는데 이것도 F4키로 간단하게 입혀주면 돼서 일일이 색상을 입력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기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형을 만지실 때 Ctrl, Shift, Alt, F4키 요것만 잘 숙지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업무적으로 어떠한 문서를 작성하실 때 있어서 굉장히 시간 단축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룹화랑 정렬 이쪽을 배워볼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객체들이 있어요. 도형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일단 드래그를 한번 쫙 해줄게요. 드래그를 하고 나서 정렬 있죠. 여기 정렬을 들어가셔도 되는데 일단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개체에 맞춘 이 정렬 부분을 빠른 도구 모음으로 모아놨으니까 이쪽에서 저는 눌러보도록 할게요. 개체 맞춤 혹은 정렬 이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이렇게 맞춤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개체들을 다 누른 상태에서 위쪽 맞춤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이 도형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집합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위쪽 맞춤을 누르시게 되면 위쪽으로 모두 정렬을 하게 되고요. 서태실님, 기능 좋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다시 드래그를 모두 하고 나서 정렬 부분에서 아래쪽 맞춤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이 도형 가운데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도형이 붉은색 공이잖아요. 이 붉은색 공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왼쪽 왼쪽 맞춤으로 하면 가장 왼쪽에 있는 공을 기준으로 그리고 오른쪽 맞춤을 하게 되면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이 다음과 같은 이렇게 이 간격이 동일하고 같은 선상에 위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가운데로 정렬을 해 볼 거거든요. 다시 이 개체들을 다 드래그를 하신 뒤에 여기 정렬해서 가운데 맞춤을, 여기 중간 맞춤을 눌러 볼게요. 중간 맞춤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여기 개체들 가운데서 가장 가운데 높이를 기준으로 가운데에 있는 것들로 모이게 돼요. 같은 선상에 모이게 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간격 사이가 다 눈으로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조금씩 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렬을 하시기 위해서는 위에서 다시 드래그를 해 주시고 여기 정렬을 다시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 부분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객체들이 모두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래에 있는 먼저 만들어 놨던 객체와 똑같이 편집이 되었죠. 이런 거는 보통 여러분들께서 뭐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막 두었더라도 이거를 한 번에 순간 맞춤을 누르시고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재밌는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번 올림픽처럼 양궁 관역 같은 이런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보실 거예요.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원까지는 만들었는데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맞추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힘도 들고 개체가 많을수록 힘들고 어느 곳이 정 가운데인지 눈으로 판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드래그 한 상태로 정렬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 누르시고 이제 중간 맞춤으로 누르시면 이 객체가 정확히 정 가운데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기능도 굉장히 편리하고
쉬운 기능이니까 자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있었던 이런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던 원들이 양궁 관역처럼 이렇게 한 번에 정리되는 게 볼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도 한 번에 가운데 맞춤 그리고 중간 맞춤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렬 중에서도 가운데 맞춤과 중간 맞춤은 정말 자주 쓰시니까 여기서 따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하셔서 빼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여기 저희는 빼놨어요. 한번 빼놨죠. 그래서 요거를 개체 가운데 맞춤을 여기서 누르시고 중간 맞춤을 또 여기서 누르시면 한 번에 더 빠르게 이용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흩어져 있던 도형도 한 번에 가운데 맞춤과 중간 맞춤을 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정리돼서 만들 수 있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똑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도형을 정리를 하실 때 간격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마우스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누르시면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죠.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개체를 많이 만들 거예요. 도형의 글자가 합쳐진 기능들 그런 것들을 볼 텐데 이거를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것들과 동일하게 그 기능들을 접목해서 배워보는 거니까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형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여기 도형창에서 동그라미를 타원을 누르시고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같은 크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비슷한 크기의 원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조영란님 그렇죠. 개체 활용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것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파워포인트 정말 재밌게 잘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숙지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만들었죠. 그러면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지금 회색이니까 비슷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 가서 지금 이게 윤곽선이 없으니까 이것도 윤곽선 없음을 눌러서 윤곽선을 없애줄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도형은 없애고 이걸로 다시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가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새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 상자도 저희가 빠른 도구 모음에 넣어놨던 것처럼 바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둘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에 파워포인트 활용이었죠. 그러면 똑같이 씁니다. 파워포인트 활용이라고 쓴 것을 이거를 그대로 위에다가 두면 되는데 여기다가 보통 두면 어느 부분이 여기 원의 가운데 부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를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 파워포인트 활용 이 텍스트 상자와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이 원을 클릭하면 이게 같이 클릭이 돼요. 같이 클릭이 된 상태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개체 가운데 맞춤, 중간 맞춤을 누르시면 이게 정 가운데에 빠르게 같이 정렬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세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그룹화라는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이거를 같이 드래그 하시면 이 두 가지 개체가 선택이 되는데 이걸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을 하시면 그룹화라고 나오거든요. 그룹화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그룹을 눌러주시면 이게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개체로 변했죠.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세 개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컨트롤을 누르시고 시프트를 같이 눌러주시면 경로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똑같이 여기다가도 세 개를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서 수정해 줄 거는 여기가 엑셀 활용, 아웃룩 활용이었죠.
여기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엑셀 활용, 아웃룩, 활용. 여기서 가운데가 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원과 텍스트를 같이 클릭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또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이 부분도 같이 드래그를 하시거나 드래그를 하셔도 안 되면 드래그 하신 뒤에 컨트롤을 같이 눌러주시면서 이 텍스트 상자를 눌러주시면 같이 선택이 되는데 여기서 가운데 여기 요거 여기에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이렇게 원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부분을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면 맞춰주고요.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 자체에서 가운데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다시 같이 묶으세요. 드래그를 하셔서 묶어주시고 우클릭을 하시면 이 상태에서 또 그룹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하나의 객체로 다시 한번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룹화를 하시면 이게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서 또 가운데 정렬, 중간 정렬로 하시면 가운데 이렇게 일일이 여러분들께서 하실 필요 없이 정말 간편하고 빠르게 객체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일단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까지는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이미지 편집 같은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다루고 제가 텍스트 부분만 더 알려드리고 강의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개체 활용까지 하시는 데는 어떠셨나요? 개체 활용 되게 캐시리님과 영란님, 구마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고 시간 단축에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사용하셔도 좋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복습 많이 해보시면서 자기 것으로 꼭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부분 시간이 없으니까 쉬는 시간은 따로 없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텍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탕 글씨체의 크기는 보통 10포인트, 네, 10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줄글로 텍스트 상자가 있는 그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만들거나, 뭐,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글씨체만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탕 혹은 불림체로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가독성이 좋지가 않죠. 읽고 싶지가 않아요. 일단, 줄거리고 길어 보이고, 굉장히 읽고 싶지 않은데 읽고 싶지 않은 글을 우리가 가독성 좋게 그래도 이 정도면 읽을만 하겠다 정도로 알려주는 게 지금 이번에 배워볼 건데요.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요. 일단 제가 공지사항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파일이 있어야 이제부터는 따라오기가 수월하세요. 그리고 폰트를 미리 다운받으라고 하셨는데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서 같이 다운을 받아 볼게요. 연현님, 정렬 부분 추가하고 싶은데, 앞에서 추가 못 하셔가지고, 이쪽 빠른 도구 실행 부분을 따라하는데 힘드셨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메일 주시면 메일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위에다가 제가 올려놨는데 마지막에 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그쪽에다가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대로 강의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공지사항도 드렸는데 여기 이쪽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뭐 구글 아이디가 없어도 돼요. 이거 로그인을 하실 필요 없이 여기로 들어가시면
자주 쓰는 무료 폰트 파일, 그리고 파워포인트 강의 연습, 이 부분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 부분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세요. 더블 클릭하시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세요. 어, 저는 일단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 부분 보이시죠? 이 화살표 아래 다운로드라고 요거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것도 다운을 받으시고 파워포인트 강의 연습 요것도 다운을 받으시고요. 네, 이거를 다 받으신 뒤에 이제 어떻게 따라오시면 되냐면요. 어, 여기 창에 보이시죠? 알집으로 해놔가지고 알집이 있거든요. 여기 알집을 더블 클릭하시고 압축 풀기를 해주세요. 여기 압축 풀기 보이시죠? 압축 풀기를 해주시면 바탕화면에 폴더가 생기실 거예요. 압축 풀기를 클릭하시고 이거를 압축 풀기를 해주시고 바탕화면에 일단 깔아주세요. 여기 바탕화면에 눌러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압축 풀기를 해주시고 바탕화면에 클릭하고 하면은 이렇게 압축 풀기가 진행되면서 폴더 열기를 누르시면 되세요. 이렇게 폴더가 생기거든요. 네, 이렇게 폴더가 생겼죠. 생기시면 여기서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거를 다 일일이 하실 필요 없이 여기서 폴더에서 컨트롤 A 드래그를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컨트롤하고 A를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거든요.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설치가 되게끔 설치 항목이 뜹니다. 여기서 설치 이렇게 한 번에 설치 요거를 누르시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한번 유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기존에 지금 열어두셨던 파워포인트를 끄시고 다시 한번 들어오셔야 이렇게 다운받으셨던 설치하셨던 폰트가 적용이 되니까요. 그 부분 꼭 참조해 주시고 설치를 하시고 이 기존의 파워포인트를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시고 강의에 한번 임해 주세요. 조금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실무 작업 시 제가 추천드린 거는 알집에다가 모아놨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참고하시라고 여기다가 링크를 하나 남겨놨어요. 눈누라고 네이버 혹은 구글에다가 눈누라고 치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싶으신 좀 보시면서 예쁘거나 이런 폰트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다운을 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상업적으로도 가능한 폰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이 없는 폰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폰트가 있으면 다운을 받아서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네, 다 다운받아서 준비가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다시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건데요. 제가 이렇게 추천 폰트처럼 더 페이스샵 잉크립티드 채라는 채가 있어요. 이런 채는 한글씨와 비슷한 채여가지고 캘리그라피 형식이나 간단한 이런 문구들 있잖아요. 감성적인 문구나 간단하고 짧은 문구들에 사용하기 좋고요. 짧은 자막에. 대신에 손글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둘글에는 가독성이 떨어져요. 이거는 안 좋은 예로 써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폰트는 이런 글씨에만 쓰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패밀리 폰트를 말씀드릴 건데 지금 꿈이라고 이렇게 된 것과 나눔 바룬이라고 써진 게 패밀리 폰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폰트냐면 제가 여기에 설명드린 에스코어 드림이라는 폰트가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1단계부터 파워포인트를 보실게요. 네, 보이시죠? 에스코어 드림 1, 2, 3, 4부터 9까지 이렇게 두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내가 똑같은 폰트로 글을 쓰더라도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과 강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구분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포 드림과 나는 바른 고딕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활용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폰트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니까 이 부분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나중에도 여기를 들어가서 가셔서 이걸 보시고 폰트 다운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여기다가 제가 또 따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독성 좋게 만들어 볼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늘려야겠죠. 앞뒤를 조금 늘려볼게요. 늘려보고, 일단 이 다음 페이지 단계까지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와 다른 거는 단락이 구분이 됐죠. 그래도 여기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여기 그리고 의결을 얻어야 한다. 여기까지 이제 이 정도까지 달라졌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근데 여기서 조금 거슬리는 게 있죠. 어떤 게 거슬리냐면요. 여기 마지막 제가 빨간색으로 여기에 체크를 해놨는데요. 균형 있는 말이 끊기죠. 균형 있는 그리고 예산 외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진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이 끊기게 되죠. 이게 굉장히 가독성에도 떨어지고 보기가 안 좋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여기 책 상자를 누르신 다음에 단락 이 부분 보이시나요? 메뉴 쪽에 단락 옆에 요 화살표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 창이 하나 뜨거든요. 여기서 들여쓰기 및 간격이 아니라 한글 입력 체계 요게 있어요. 이 탭을 눌러주시면 단어 잘림 허용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해지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띄어쓰기가 된 것까지 잘라줘요. 균형 있는 예산 외에 요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균형 있는 예산 외에 진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아까 그 해지된 상태로 보여드릴게요. 허용을 된 상태가 된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잘리거든요. 띄어쓰기와 상관없이 글자가 이렇게 잘리게 되는데 여기서 단락 다시 누르시고 한글 입력 체계에서 한글 단어 잘림 허용을 체크를 해지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네, 띄어쓰기를 하나의 뭉치로 인식해서 이렇게 가독성이 조금 더 있는 상태로 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장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요거까지 해볼게요. 여기서는 사실 뭐 별거 없죠. 구분하기 위해서 단락을 엔터를 한번 쳤고요. 여기 단락마다 번호를 붙여줬어요. 1, 2, 이건 정말 별거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면요. 여기까지 하셨죠. 여기까지 하시는 거는 어려운 점 없으시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 게 달라졌냐 하면요. 일단 여기 클릭해 보시면 딱 엔터로 줄 간격을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이 가죠.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아래 요거를 보시면 바로 엔터로 또 나눈 게 아니라 아예 단락을 이렇게 단락 크기를 차이를 둬서 구분을 지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똑같이 단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단락으로 들어가 보시고 여기 들여쓰기 및 간격 여기에서 간격 부분 있잖아요. 간격에서 단락 앞과 뒤를 10포인트로 만들어주고 확인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엔터로서 단락을 구분 지었던 거는 이렇게 지우셔도
단락이 보기 좋게 구분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또 다음 장과 조금 다른 게 보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기 줄 간격이라고 하죠. 줄 간격이 좁아서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냐면요. 이렇게 누르시고 텍스트 상자를 누르시고 줄 간격이 이쪽 부분에 있거든요. 이렇게 줄 간격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줄 간격이 있는데 누르시고 여기를 1.0, 지금이 1.0 상태예요. 줄 간격이. 근데 1.5로 하면 너무 넓어지죠. 여기 1.0과 1.5의 사이 정도면 가장 좋겠는데 이거는 여기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줄간격 옵션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줄간격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또 아래 간격 보시면 줄간격에 한 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배수를 클릭해 주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값이 생기는데 값을 1.25를 기입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1.25만큼 네, 이만큼 아래에 해둔 것과 같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보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여기까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와 하나 또 차이점이 있네요. 여기 아래는 글자가 동그라미 숫자 1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를 다 지워 볼게요. 숫자를 적었던 1, 2, 3. 요거를 일일이 적지 않고도 숫자를 번호 매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다시 텍스트 상자를 누르시면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 아래쪽에 요런 게 보이시죠? 숫자 1, 2, 3 작게 보이시는데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까 저희가 숫자를 직접 썼던 것처럼 1, 2, 3으로도 할 수 있고 여기 보이시죠? 숫자 동그라미 1, 2, 3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알아서 저희가 단락별로 번호를 매기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여기까지 하시다 보면 분명히 여기 텍스트 상자는 이렇게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 텍스트 상자에 따라서 여기 길이감이 굉장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균형 있는 과 여기 아래 단락과의 끝부분이 맞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다시 텍스트 상자를 온전히 다 눌러주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정렬을 왼쪽 맞춤에다가 해놓고 써요. 가운데 맞춤도 쓰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안 쓰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왼쪽 맞춤과 가운데 맞춤 그리고 오른쪽 맞춤의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쓰거든요. 그런데 양쪽 맞춤은 거의 안 써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게 균형이 맞게 이런 식으로 아래에 문장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한번 이전 걸 볼까요? 확실히 가독성이 좋아졌죠. 예, 여기 균형이 맞으면서 대신에 이 전체적인 부분을 늘리면서 그 균형을 준 거기 때문에 띄어쓰기 부분이 여기는 좀 넓어 보이는데 여기는 좁아 보이고 이런 경우가 조금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텍스트 상자를 온전하게 눌러주시고 여기 글씨체 변경하는 아래쪽 보시면 가나라고 문자 간격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좁게로 설정해 주시면 이게 좀 아까와는 또 다른 조금 더 가독성이 있게 맞춰서 이렇게 텍스트가 가독성 있게 설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세팅은 마쳤어요. 이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문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보여줬을 때 아직도 읽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에 조금 힘을 주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숫자 1, 2, 3이 아니라 여기 책으로 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까와 같은 여기 아까는 1, 2, 3을 눌렀지만 거기 옆에 보시면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동그라미를 해주셔도 되고 체크 무늬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꿔봤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이제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 첫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단락도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은 마지막
문장을 힘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 텍스트가 어떤 걸로 되어 있냐면 나는 바른 고딕으로 아까 저희가 다운받았던 이 폰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초기 값으로 익스트라 라이트, 아니, 울트라 라이트 가장 얇은 걸로 적용을 해 볼게요. 가장 얇은 걸로 적용이 된 상태에서 요거 첫 번째 문장을 강조해 볼게요. 강조를 하려면 같은 패밀리 폰트에서 가장 굵은 폰트인 여기로 찾아볼게요. 나는 바른 고딕 어, 천천히 찾아보시면 가나다 순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 나는 바른 고딕 울트라 라이트가 가장 얇은 거고요. 그 다음 얇은 거, 그 다음에 나는 바른 고딕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두껍게 이체도 효과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조금 두꺼워졌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일일이 또 해야 되잖아요. 여기 그러실 필요 없이 이렇게 바꾼 거를 서식 복사를 한번 눌러주세요. 이 홈 탭에 있는 붓처럼 생긴 서식 복사라고 이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복사하고 싶은 곳에 이렇게 입히시면 그대로 이 효과가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보셨나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효과를 넣으신 거에다가 서식 복사를 방금은 한 번 눌렀었죠. 그리고 한 번을 적용하니까 한 번이 풀렸는데 두 번 더블 클릭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에다가 계속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ESC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거에 계속적으로 속동 복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도 뭔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냐?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에 힘을 줬지만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라기보다는 어, 말하고 싶은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글자를 힘을 빼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같은 검은색인데 검은색을 약간 회색 계열로 바꿔볼게요. 이거를 여기 검정색에서 살짝만 힘을 빼줄게요. 검정색 테마에서 그 바로 아래 단계로 해주면 여기 문장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에만 힘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도 읽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확실히 이게 더 강조가 돼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서식 복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에다가 입히시면 똑같이 색깔도 일일이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입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래와 같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맨 처음에 이 텍스트가 이 단계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초기보다 훨씬 더 가독성의 부분에서 읽기가 편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텍스트를 편집하실 때 이 부분 유의하셔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발표를 하실 때나 어느 곳에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될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파워포인트 잘 만드셨다고 얘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3시 20분인데 약간 한 10분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디자인까지는 끝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나는 데까지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미지 편집입니다. 이미지 편집은 여기 제가 요거를 굳이 띄워놓은 게 파워포인트 2010 이전 버전에서는 기본 비율이 4대3으로 돼 있을 거고요. 2013년 이후 버전부터는 16대 9가 보통 비율인데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비율을 바꾸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새 프리젠테이션 가면은 디자인 탭을 가시면 여기 슬라이드 크기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가 표준으로 돼 있으실 거거든요. 요걸로 돼 있으실 건데
이 디자인 탭에서 와이드 스크린이 이게 있으면 눌러주시면 되고, 혹시나 이게 없다고 하시면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하셔서 이쪽에서 화면 슬라이드 수 16대 9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강의를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보통 가져오는데 제가 여기다가 참고 자료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어요. 픽사베이 혹은 언스플래시라고 하는 곳인데 저는 주로 픽사베이 이 한 곳만 써도 충분하고요. 여기를 한번 시간 나실 때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여기가 픽사베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여기도 상업적으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풍경을 가지고 싶다, 이런 거를 다운받으셔서 쓸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다운을 받으셔서 쓸 수가 있고요. 나는 사람 사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사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람 관련된 이미지가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여기서 고르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셔서 여기 위쪽은 유료 이미지고 아래쪽은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미지니까 여기서 다 다운을 받으셔서 사용하실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 이미지로 진행을 할게요. 이미지로 진행을 할 때, 일단 이런 썸네일과 같은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이미지가 39번 슬라이드의 이 이미지를 한번 우리가 다운받아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컴퓨터가 갑자기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해서 걱정이 되는데 혹시나 조금 멈추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일단 방향이 바뀌었죠. 네, 이 39번 슬라이드와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이 방향 바꾸는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방향 바꾸는 거는 그림을 한번 더블 클릭 따닥 누르시면 그림 도구 서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창이 뜨거든요. 메뉴 창이 뜨는데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회전이라고 회전 창이 나와요. 여기서 상하 대칭이 아니라 좌우 대칭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네. 원래 이 이미지에서 이 이미지로 바꾼 거라 저는 되돌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른 게 하나 있죠. 컴퓨터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지? 네. 이 이미지를 이제 바꿔볼 건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 파워포인트 강의 텍스트는 일단 지우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신 뒤에 여기 회전을 클릭하시고 좌우 대칭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죠. 근데 여기 아래쪽 보시면 이쪽이 하얗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글자가 들어가 있는 곳에 하얗게 어떻게 하시냐면요.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도형을 클릭하시고 이쪽에다가 한 이 정도의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을 눌러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신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면 도형 서식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셔서 그라데이션으로 우리는 만들 거니까 아래 단색 채우기가 아니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라데이션 이 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종류는 선형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방향은 우리가 이쪽 부분이 진하게 들어갈 거니까 이쪽 부분을 진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흰색이고 여기가 검정색이라고 하면 여기가 혹시 설정이 흰색과 검정색으로 안 됐다고 하시면 여기에서 색을 눌러주시고 어디였지?
다시. 네, 여기서 색을 눌러주시고, 여기 색 있잖아요. 페인트. 여기를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이 부분을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알기 쉽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선형 오른쪽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제 다시 흰색으로 바꿀게요. 방향을 알아보려고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바꾸시고 투명도만 50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5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라데이션 중지점을 쭉 한번 밀어볼게요. 이게 투명도가 50. 그러면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용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버벅거리더라도 이 부분 이해해 주세요. 잠시만요. 음, 네, 이쪽 보시면 왼쪽은 투명도를 주시고 오른쪽은 투명도를 주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이쪽만 진해지고 오른쪽만 진해지고 왼쪽은 옅어지는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생기는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디테일한 거는 조금 더 손을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만 일단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해드리고 갈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일단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하시고 파워포인트 활용광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폰트는 이런 때 폰트는 저희가 다운받았던 여기어때 잘난체라는 폰트를 활용해 주시면 이와 같은 폰트를 활용해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기서 폰트를 이용하실 때 색상을 바꾸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있는 색상을 바꾸기보다 여기 스포이트를 활용하시면 여기 그림 내에 있는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톤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스포이트를 누르시고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미지와 같은 색상을 추출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 활용하시라고 이 부분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이러한 작업물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요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갈게요. 이제 묵기 딱이라고 보통 파워포인트보다는 포토샵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작업인데요. 디자이너 분들이 이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보통 사진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진들을 사람만 딱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 제가 링크를 알려드린 곳에 가서 음, 여기를 가서 제가 다운받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여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가셔서 여기서 적용할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대로 끌어오시면 되세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어오시면 여기서 알아서 작업을 다 해줍니다. 보통 포토샵으로 직접 작업을 배워서 하시더라도 머리카락, 머리카락 하나하나 작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따지거든요. 요거를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보통 제가 지금 이렇게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작업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네,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알려드릴 만한 건 다 알려드렸고요.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배웠던 아까 텍스트 가독성을 활용해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예제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 부분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한번 이렇게 무사하게 만들어 보시면
작업을 해 보시고요. 제가 또 추천해 드리는 사이트는 컬러헌트라고 색 조합 사이트인데 이것도 그대로 홈페이지 링크 달아놨으니까 복사하고 붙여 넣으셔서 색 조합 이제 참고하실 때 사용하시기 좋은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기업 관련 이런 파워포인트를 만드실 때 제가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파워포인트도 그 컬러에 맞게 만드시면 굉장히 좋은 파워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것도 시간이 남으면 하려고 했었는데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 지금까지 배운 기능들 좀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카드 뉴스 같은 컨텐츠들도 한번 만드시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저희가 2시 한 4분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게 1시간 반가량 이렇게 해봤는데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말이 빨랐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셨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지금 메일을 남겨드릴게요. 메일을 남겨드릴 테니 좀 어려우신 분들은 따로 물어보시면 여기다가 회신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파워포인트 전반적으로 배워봤는데요. 어, 어떠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 많이 본인의 걸로 가져가셔가지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뵙게 되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